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제가 한동안 영상을 많이 안 올렸어요. 그죠? 일주일 정도를 못 올렸는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되게 안 좋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듣기가 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도 필요한 친구들은 참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조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이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뒤에 붙는다? 명사 뒤에 붙는다. 명사는 다른 말로 체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체언 속에는 사실 명사 말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명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 수사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체언,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결합을 하는데요. 뒤에 결합을 하는데, 이 조사는요, 조사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뜻을 더해준다. 이렇게 뜻을 더한다. 근데 여기서 조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한다 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뜻을 더하는 조사, 이 두 가지를 일단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가 바로 격조사라는 거고요. 격조사라는 조사고, 뜻을 더하는 조사가 바로 보조사라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사는 체언 뒤에 명사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거나 아니면 뜻을 더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한다라고 일단 조사의 개념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조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첫 번째가 바로 격조사예요. 격조사. 두 번째가 보조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접속조사입니다. 적조사가 뭐라고 했냐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쵸? 근데 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준다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격이라는 말 있죠? 이 격이 뭐냐면 그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거 있죠? 그런 어를 나타내준다. 문장 성분을, 그 문장에서의 자격. 자, 다시 이 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자격을, 문장에서의 자격 또는 성분, 어떤 성분으로 쓰이는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과 성분은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땡땡어로 나타나는, 그게 바로 자격, 성분입니다. 그럼 이 격조사라는 거는 그런 자격과 성분을 나타내 주는데, 그 자격과 성분이 뭐가 있냐면, 자 볼까? 주어를 나타내 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주격조사겠죠. 그죠? 주어를 나타내는 게 주격조사. 목적어를 나타내 주는 게 목적격조사. 그죠? 부사어를 나타내 주는 게 목적격조사고, 일단 부사어를 나타내는 게 부사격조사. 그다음에 관형어를 나타내주는 게 관형격조사. 네, 뭐가 되게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서술어를 나타내주는 게 서술격조사. 네, 그 다음에 보어를 나타내주는 게 보격조사. 많아.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걸 우리는 호격조사라고 합니다. 호격조사. 지금 대강 일단 격조사의 종류는 지금 일단 다 말했어요. 주격조사, 주어를 나타내주는 조사, 목적어를 나타내주는 목적적 조사, 부사어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관형어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 서술어를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 복격 조사, 보어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격 조사는 누구 이름을 부르는 말 뒤에 붙는 거. 자, 그러면 주격 조사에는 뭐가 있는가? 자, 일단 우리 격조사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럼 주격조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국어에서 4개가 있습니다. 국어에서 딱 보면 애들이 그러면 저 알아요, 주격조사는 은는이가예요. 아닙니다. 은는이가는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거는 영어 시간에 주어를 판단할 때 은는이가 붙으면 주어야 이렇게 해서 배웠죠. 그쵸? 근데 국어에서 주격조사는 은는이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격조사는 뭐냐? 일단 이하고 가가 있어요. 이와 가가 있어요. 이 가는 뭐예요? 은는이가의 그 이가가 맞아요. 그럼 이 가는 어떨 때 나타나는 거냐면 책상이, 의자, 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자음 뒤에서는 이가 나타나고 모음 뒤에서는 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책상이, 의자, 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또 뭐가 있냐면 뭐뭐께서 높이는 사람, 뭐 선생님께서, 또 아니면 뭐 부모님께서 이렇게 높임의 대상 뒤에 나타나는 께서가 있고요. 그리고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뭐냐면요, 에서는 그 기관이나 단체명 뒤에 붙는 에서예요. 뭐냐면 녹색 어머니회에서 이번에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그럼 녹색 어머니회에서라는 건 장소예요? 아니잖아요. 녹색 어머니회라는 단체가 그죠?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녹색 어머니회 하면 너무 나이 든 티가 나나요? 네. 아무튼 그리고 또 뭐 구청에서 이번에 어떤 행사를 진행했다. 그럼 이때 이 구청에서라는 건 장소일 수도 있지만 구청이라는 기관이 그쵸? 네. 또 아니면 뭐 정부에서 이번에 어떤 대책을 발표했다. 그죠? 그때 이 정부에서에서도 장소를 나타내는 에서가 아니죠. 정부가 그죠? 그리고 뭐 대학에서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때 그 대학에서 그죠? 기관이나 장소 뒤에 나타나는 에서는 바로 주격조사에서입니다. 그래서 이가 깨서 에서가 주격조사고요. 이건 주어 뒤에 나타나서 주어라는 그죠? 자격을 알려주는 주격조사입니다. 그다음에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를 나타내주는데 두 개입니다. 뭐뭐, 을. 어떨 때 을이에요? 책상을, 의자를 이렇게 그죠? 자음 뒤에서 을, 모음 뒤에서는 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 을은 목적어인데 문제에서는 목적어를요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서술어의 대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적어를. 그래서 을이 붙어서 그 서술어의 대상임을 알려주는 그 조사가 바로 목적격 조사예요. 그럼 부사격 조사는 뭐냐면요. 부사격 조사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인데요. 근데 그 부사어는 뭘 꾸며주죠? 보통은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을 다 부사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사격 조사에는 졸라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에서 빼고는 다 부사격 조사예요. 어디에. 난 어디에 갔다.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뭐뭐 어디에서 네 그리고 또 뭐뭐으로 네 뭐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에게랑 비슷한 거 뭐뭐 한테 이런 거 그죠? 이것도 다 부사격 조사예요. 뭐뭐으로 나는 어디로 갔다 이런 거 또는 아니면 나는 뭐 주걱으로 밥을 ផ었다 할 때 으로 이런 거 그래서 도구를 나타내는 으로도 다 부사어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뭐에게에서 으로 뭐 그리고 누구누구와 싸웠다. 나는 누구누구와 싸웠다. 나는 누구누구와 화해했다. 그때 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는요.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예요. 관형어를 만들어준다 해서 관형이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걸 관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관형격 조사라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게 만들어주는 조사예요. 그럼 뭐냐면 나의 집 이거 보세요. 나가 집을 꾸미려면요. 뭐가 붙어야 돼요? 의가 붙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의 한 개밖에 없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집, 친구의 책 이런 거. 그죠? 의가 바로 관형격 조사예요. 복격 조사는 뭐냐면요. 보어임을 나타내주는 조사인데요. 이 복격 조사에는 이하고 가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내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여기 이가 있잖아요. 이가. 그쵸? 그리고 복격 조사 이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보어가 뭡니까?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을 우리는 보어라 그래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 그럼 보세요. 개구리가 아니라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올챙이가에 가하고 개구리가에 가는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둘 다 주어일까요? 아니에요. 둘 다 주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때 올챙이가는 얘는 주어예요. 근데 개구리가는 보어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주어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는데 되다랑 아니다 앞에 오잖아요. 그게 바로 보어입니다. 이게 지금 뭐 왔어요? 되다가 왔죠. 되다가 왔으니까 되다 앞에 있는 가는 뭐다? 보어다. 보어. 아시죠? 그래서 얘는 보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 가는 무슨 격조사? 복격조사. 얘는 주격조사 가고 그죠? 얘는 복격조사 가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아셨죠? 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복격조사는 뭐 앞에 있는 이가다? 되다랑 아니다 앞에 있는 이다다. 됐죠? 이가. 되셨죠? 네. 뭐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럼 이거 여기서 아니다 앞에 있는 바보가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보어예요. 그러니까 이때 가가 뭐다? 복격조사 가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는요. 서술격 조사는 서술어임을 나타내주는 조사예요. 서술어임을 나타내주는 조사. 그러면 서술어를 만들어주면 조사가 뭐냐면 바로 이다입니다. 이다.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라는 명사 뒤에 이다가 붙었죠. 그죠? 이다는 조사, 서술격 조사예요. 근데 이 서술격 조사도 졸라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조사들은 형태가 안 변해요. 그냥 이면 이고 가면 가예요. 을이면 을이고 르이면 르이에요. 근데 서술격 조사는 이다라는 원래 형식이 있는데 근데 이 이다라는 형태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라서 학생이니 이렇게 형태가 변해요. 우리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말을 가변어라고 하고요. 가변어.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걸 우리는 활용이라고 해요. 형태가 변하는 말을 가변어라고 하고 형태가 변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학생이다의 이다는 활용을 하는 가변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활용을 하는 특징이 있다. 아셨죠? 그쵸? 그래서 서술격 조사도 졸라 중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호격 조사는 되게 쉽습니다. 누구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철수야 할 때 야. 이거. 이 야가 바로 호격 조사예요. 근데 뭐 어떨 때는 야가 붙고 어떨 때는 아가 붙죠. 영희야.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철수 말고 뭐 영식아 이렇게 영식아 할 때는 아가 붙어요. 그럼 어떨 때 야가 붙고 어떨 때 아가 붙어요? 자음 뒤에서는 아가 붙고 모음 뒤에서는 야가 붙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바로 호격조사입니다. 호격조사.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 했나요? 주격조사에 이가 깨서 에서가 있다. 됐죠? 그리고 목적격조사에 을을이 있다. 을을은 대상을 나타낸다. 부사격조사 에서 으로 뭐뭐와 이런 게 다 부사격 조사고 관형격 조사 의가 있다. 됐죠? 한 개밖에 없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는데 이 이다는 뭘 한다? 활용을 한다. 됐죠? 활용을 한다. 형태가 바뀐다. 가변어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됐죠? 그 다음에 복격조사는 주격조사랑 모양이 똑같은 이가이지만 뭐 앞에 온다? 되다나 아니다 앞에 온다. 됐죠? 호격조사는 누구를 부르는 말이고 누구야, 누구아 이거에 해당하는 말. 신이시여 할 때 신이시여, 이시여 이런 것도 다 호격조사가 되죠. 부르는 말이니까. 됐죠? 네. 그래서 이 격조사에 해당하는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외워야 돼요. 문법은 원래 암기예요. 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격조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라 그랬죠? 그럼 이제 보조사를 해야 돼요. 보조사는 뭐 해주는? 뜻을 더해주는 조사예요. 그런데 보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보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은는이가의 은는이에요. 은는. 자 보세요. 보조사는 뭐 하는 조사? 뜻을 더해주는 그지? 더하는 조사. 근데 어떤 뜻을 더하냐? 여러 가지 뜻을 더합니다. 봐보세요. 은는은요, 왜 보조사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격조사는 딱 그 격에만 붙어요. 주격조사가 붙으면 무조건 주어예요. 목적격조사가 붙으면 무조건 목적격조사예요. 목적어예요. 근데 보조사는요, 주어 뒤에도 붙고, 목적어 뒤에도 붙고, 뭐, 부사어 뒤에도 붙고, 아무 데나 다 붙어요. 자, 보세요. 나는 밥을 먹었다 할 땐 주어 뒤에 는이 붙었죠. 그죠? 그리고 아무데나 다 붙는다. 자,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다 할 때는 주어 뒤에 붙었죠. 그죠? 내가 밥은 먹었다. 이때 밥은의 은은 뭐예요? 밥을 먹었다니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뒤에도 붙어요. 그치? 나는 학교에 갔다 이러면 나는 학교는 갔다 그러면 학교는 가고 딴 데는 안 갔다 이런 정도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에 갔다니까 이건 부사어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데나 다 붙는 애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보조사예요. 그래서 이 보조사는 뜻을 더하고 아무데나 다 붙는 조사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뜻을 더한다는 건 어떤 뜻을 더하느냐면 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럴 때 주어처럼 보이는 그 은 있죠. 그게 뭐냐면 화제를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주어랑 비슷한 겁니다. 주어랑 비슷한 화제를 나타내주는 은은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은능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밥은 먹었어. 그랬어. 그러면 딴 거는 안 먹었어. 그쵸? 철수가 성격은 좋아. 그러면 성격은 좋은데 딴 거는 안 좋아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의 화제를 나타내거나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뜻을 더해주고 아무데나 다 붙는 은느는 뭐다? 보조사다. 이게 문제 진짜 졸라 많이 나옵니다. 은는 딱 해놓고 막 이게 철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놓고 철수는의 는은 주어를 나타내주는 주격조사야. 맞아요? 틀린다고요. 그쵸? 틀린다고요. 그거는 보조사다.
아셨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조사 많이 나오는 게 는, 도, 만, 까지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리고 뭐뭐 마저 뭐 이런 거. 도는 어떤 의미예요? 포함의 의미죠. 그죠? 포함. 그 다음에 만은 only 단독의 의미죠. 그죠? 단독의 의미. 뭐뭐까지 뭐뭐 맞아 이것도 뭐 비슷한 의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뜻을 더하고 아무데나 다 붙습니다. 주어 뒤에도 붙고 목적어도 뒤에 붙고 아무데나 붙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보조사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뜻을 더해주는 애들이 바로 보조사다라는 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속조사예요.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뭐냐면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근데 여기서 이 같은 자격이 뭐예요? 자, 아까 전에 자격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어요. 뭐 문장에서의 자격을 알려준다. 그쵸? 그 자격이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거였죠. 그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는 건 같은 주어, 같은 목적어, 같은 부사어 이렇게 자격으로 묶어준다는 겁니다. 네, 접속조사는 그래서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접속조사 졸라 중요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와, 뭐뭐 과, 그리고 뭐뭐 하고, 그리고 뭐뭐랑 이런 것들이 다 접속조사인데 자 보세요.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갔다. 이거 어때요? 철수와 영희가 그쵸? 와가 붙었죠. 나는 사과와 배를 먹었다. 그죠? 이때 와예요. 그 다음에 뭐 과는 뭐 뒤에 붙죠? 사과와 이 모음 뒤에 와가 붙고요. 그리고 뭐 과가 붙은 말 과가 어디 붙죠? 나는 친구와 또 친구인데 네 왜 받침이 드는 말이 생각이 안 나. 책과 받침이 붙은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책과 연필을 샀다 이런 거 그죠? 책과 연필을 샀다. 그래서 모음 뒤에서 과가 붙습니다. 됐죠? 그래서 와와 과가 일 때 붙는다. 그리고 이게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그럼 봐보세요. 나는 책과 연필을 샀다 이랬을 때 책과 연필을 일 때 무슨 어예요? 목적어죠.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갔다. 그럼 걔네를 주어로 엮어주는 거죠. 그죠? 철수하고 영희는, 철수랑 영희는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졸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부사격 조사에 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와하고 과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와하고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은 게 있다.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어떻게 나오냐. 이 똑같은 거는요. 자, 구분하는 겁니다. 어떨 때 와와 과가 접속조사고 어떨 때 와와 과가 부사격 조사인지. 자, 보세요. 나는 엄마와 닮았다.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아까 전에 자 접속조사가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그랬죠? 같은 자격이라는 건 무슨 어로 묶어준다는 거라 그랬어요. 나는이 무슨 어예요? 주어죠. 만났다 무슨 어예요? 서술어예요. 그쵸? 그럼 철수와 영희를 이건 뭐예요? 목적어예요. 그죠? 목적어예요. 목적어로 얘를 이어주는 거예요. 와가. 이해되죠? 그죠? 철수와 영희를 이렇게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나는 엄마와 닮았다 보면 나는 주어고 닮았다는 서술어인데 이 엄마와 이렇게 뭐를 묶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엄마와는 뭐냐면 닮았다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쵸? 닮았다를 꾸며준다. 아까 전에 제가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이 뭐다? 부사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 그래서 이 엄마와는 뭐다? 부사어다. 그럼 이때 와는 부사격 조사고 이때 와는 접속조사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형태가 똑같을 때는 문제 내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와, 과를 구분하는 문제. 자, 나는 친구와 화해했다. 나는 친구와 화해했다. 이때 친구와 화해했다를 꾸며주죠. 그거는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갔다. 철수와 영희가 이거 어때? 같은 자격으로 이어줬죠? 그러면 이거는 접속조사.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느낌으로. 알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엄마와 나는 닮았다. 이 문장이랑 똑같은데 나는 엄마와 닮았다 하면 난 이건 주어고 얘는 얘를 꾸며주니까 부사하고 근데 이 엄마와 나는 엄마와 나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순서만 바꾼 거예요. 나는 엄마와 닮았다랑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부사어를 이 엄마와 이때 와는요.
이 닮았다라는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대상이에요. 그쵸? 그죠? 나는 닮았어. 누구랑? 그죠? 나는 화해했어. 누구랑? 이런 거. 그죠? 누구와의 이때 그 부사격 조사의 와는요. 서술어 닮았다가 꼭 필요로 하는 대상이고요.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해서 철수와 요거 지워도 되죠. 나는 영희를 만났다. 괜찮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이때 와는 지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그리고 엄마와 나는 닮았다. 이거는 꼭 필요해요. 닮았다가 꼭 필요로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사격 조사, 얘는 접속 조사.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가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에서는요. 이런 일단 격조사냐, 보조사냐, 접속조사냐 요거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띄어쓰기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조사가. 그러니까 이게 조사인지를 파악하고 조사이면 붙여쓰고 조사가 아니면 띄어쓰고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3종 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꼭 외우세요. 이건 꼭 외우세요. 이거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맨날 가르쳐 주는데 맨날 잊어버려요. 가르쳐주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맨날 욕하는데 요 3종 세트는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시험 문제에 졸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뭐냐면요. 조사와 의존명사가 형태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조사와 의존명사가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조사고 어떨 때 의존명사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조사는 띄어쓰기 어떻게 해요? 앞말에 붙여 쓴다. 이거 알고 있고요. 붙여 쓴다.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조사는 뭐 뒤에 붙어요? 체언 뒤에. 그죠? 명사 뒤에 붙죠. 의존명사는 뭐 뒤에 붙어요? 의존명사는 관형어 뒤에. 관형어가 뭐예요? 관형어는 앞에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3종 세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대로, 만큼, 뿐.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아시죠? 무조건 외우세요. 이 대로만큼 뿐은요. 자, 대로만큼 뿐은 어떨 때는 조사고 어떨 때 의존명사예요. 그리고 만큼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조사고 어떨 때 의존명사고 뿐도 어떨 때 조사고 어떨 때 의존명사예요. 그러면 어떤 문장을 예문을 보고 이게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를 파악하고 조사라면 앞말에 붙였어야 되고 그리고 의존명사라면 앞말과 띄었어야 되겠죠. 그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는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 네,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어. 이랬어요. 그럼 이때 계획대로의 대로는 조사일까요? 의존명사일까요?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이거를 붙였을지 띄었을지를 구분을 하려면 이게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계획이 뭐예요? 이게 명사잖아요. 그쵸? 이게 명사예요. 그러니까 대로는 뭐예요? 명사 뒤에 뭐가 붙었어요? 조사가 붙었어요. 그럼 얘는 조사입니다. 아셨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나는 진짜 학교에서 끝나는 대로 집에 갔다 이랬어요. 그럼 끝나는이 여기서 뭐예요? 대로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네, 대로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끝나는은 대로를 꾸며주는 관형어예요. 관형어. 관형어 뒤에는요, 뭐가 붙냐면 은는 을던이 붙습니다. 끝나는 대로 이렇게 은는 을던이 붙어요. 는이 붙었죠, 여기서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럼 대로는 여기서 뭐예요? 얘가 의존명사가 됩니다. 의존명사.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리고 만큼도 어때요? 나는 생각만큼 예쁘지 않은데? 생각만큼 예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 뭐예요? 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큼은 뭐가 돼요? 조사가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붙였어야 돼. 그죠? 그런데 나는 공부를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하리만큼 꾸며줘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만큼 뭐예요? 의존명사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띄었어야 돼. 그쵸? 그럼 이거는 하다에 뭐가 붙었어요? 을이 붙었잖아요. 하을만큼. 그쵸? 하을만큼. 그래서 얘는 의존명사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뿐도 어떠냐면 자 보세요. 나는 너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건 너뿐이야 할 때는 너가 체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뿐이 뭐예요? 체언 뒤에는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그쵸? 그래서 뿐은 뭐예요? 조사예요. 그런데 의존명사 뿐은 뭐냐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뿐이야. 이랬어요. 그럼 하다가 뿐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그럼 어떻게 써요? 얘 띄어쓰고 얘는 붙여쓰고.
여러분들이 이걸 예문들을 딱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생각을 해본 사람들만 맞을 수 있어요. 네, 평소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사람들만. 그래서 이 대로만큼 뿐이 얘가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구분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이 체언이다 그러면 대부분 뒤에 있는 말은 조사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이 은는 을더니 붙은 관형어다, 뒤에 말을 꾸며주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관형어입니다. 그럼 뿐이 뭐예요? 의존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로만큼 뿐의 띄어쓰기 요거 열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조사를 공부할 때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사와 의존명사의 형태가 비슷한, 형태가 같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네, 조사에 대해서는 네,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정도 공부하면 조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조사에 대한 개념만, 그죠? 개념만 좀 알려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조사 문제를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네. 그래서 일단 조사 개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계세요. 네. 열심히 합시다. 네. 6월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네. 열심히 해서 6월 모평 꼭 만점 받기를, 그죠? 꼭 좋은 점수 받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